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김상훈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와칭이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능을 바꿔 놓는다. 관찰자 효과는 내 머리도 순식간에 바꿔 놓았다. 전에는 짧은 기사 하나를 쓰다가도 생각이 막히면 얼굴에 화기가 오르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다. 배도 더부룩해져 소화도 안 됐다. 그렇게 앉아있다고 멋진 기사가 써지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았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이름을 까먹어 어색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매일 걸던 고향집 전화번호가 돌연 떠오르지 않아 무척이나 당황했다. 벌써 치매가 찾아온 걸까? 그런데 관찰자 효과를 이해하면서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기사를 쓰는 속도나 독서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졌다. 아이디어도 불쑥불쑥 잘 떠오르고 선명해졌다. 특히 내게 전혀 생소했던 양자 물리학 책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어느 땐 저자들이 책에 써놓은 것보다 저자들이 의도를 더 깊이 파악하기도 한다. 하도 신기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럼 내 영어 실력도 좋아졌을까? 호기심에서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격인 GRE를 다시 응시해 보았다. GRE는 20년 전 경제부 기자 시절 미국 대학원에 연수를 가기 직전 딱 한 번 쳐본 게 전부였다. 나는 시험 성적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영어 부문에서 전체의 최상위 1%에 든 것이다. 물론 미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신기한 일이 아닌가. 무려 20년간이나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도 영어 학원에 다니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파벳도 몰랐으니 영어 조기 교육이 효과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도대체 관찰자 효과가 내 머리에 어떤 요술을 부린 걸까? 머리를 확 터놓은 걸까?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 지능에 정말 신기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일까?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성적이 형편없는 빈민지역 1학년 아이들을 학자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학자로 바라보도록 한 것이다. 그는 교실에 누가 찾아오면 아이들을 학자라고 소개했다. 또 아이들로 하여금 학자가 무슨 뜻인지 방문객에게 직접 설명해 주도록 유도했다. 어린이 여러분, 학자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학자는 새로운 걸 배우고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목청 높여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교사는 이런 말도 해주었다. 여러분은 학자예요. 그날 배운 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학자는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공부라면 얼굴부터 돌리던 아이들이 정말 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됐다. 그리고 몇 달 후 시험을 쳐보니 아이들이 성적은 놀랍게도 벌써 2학년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여러분은 이제 2학년입니다. 교사는 실제로 봄방학이 되기 전에 1학년 수료식을 열어주었다. 1년 과정을 불과 몇 달 만에 마친 아이들은 스스로를 2학년생이라고 부르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1학년이 끝날 때쯤 되자 아이들이 90% 이상이 3학년 수준을 뛰어넘는 읽기 능력을 갖게 됐다. 불과 9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가장 공부 못했던 말썽꾸러기들이
가장 공부 잘하는 우등생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존스의 이야기다. 성적은 그렇다 치자. 그럼 예술적 재능은 어떨까? 예술적 재능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껑충 뛰어오를까? 연하와 선아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 타고난 재능도 똑같다. 부모의 교육 수준도 똑같다. 부모나 조부모,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피아노의 재능을 발휘한 사람도 없다. 유전적 환경이 비슷한 이 두 아이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양이 연습을 시키면 나중에 그 실력도 똑같을까? 심리학자 맥퍼스는 악기를 연습 중인 어린이 157명을 장기간 추적해 보았다. 그런데 9개월쯤부터 아이들이 실력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연습량도 똑같고 다른 조건도 다 비슷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그는 문득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넌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거지? 아이들이 대답은 크게 3가지였다. 전 1년만 하다가 그만둘 거예요.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할 거예요.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그는 아이들의 실력을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다. 평생 연주할 거라는 아이들의 수준이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라는 아이들보다 무려 4배나 더 높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시간 연습했는데도 말이다. 그럼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의 연습량을 확 줄여보면 어떨까?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은 설사 일주일에 불과 20분씩만 연습하더라도 1시간 반씩이나 연습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실력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자명했다. 전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자신들을 음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난 음악가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마음속으로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적게 연습해도 마치 이미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처럼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의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벌려놓다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신을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는 음악을 완전히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즉, 음악에 관한 한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반면 1년만 연주하다가 그만둘 것이라는 아이는 마음의 일부만 열어놓는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난 음악가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음악적 재능이 무려 4배도 넘게 껑충 뛰어오르는 것이다. 관찰자 효과를 알게 된 뒤 내 머리가 돌연 확 트인 느낌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몸을 바꿔놓는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몸도 깜짝 변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만병의 근원인 뱃살도 바라보면 저절로 쉽게 빠져나갈까? 나는 전에는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는데도 허리 사이즈가 33인치 이상 되는 바지를 입었었다. 똥배가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다. 샤워하고 나서 거울에 옆모습을 비춰보면 참 꼴불견이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땐 남몰래 혁대 버클을 풀어놨다가 일어설 땐 슬쩍 다시 메고 냈다. 줄넘기 등 운동을 해도 똥배는 영 빠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유는 간단했다.
똥배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찌는 살이다. 일단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는 의지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의지보다 무의식이 불가항력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찰자 효과는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까지도 쉽게 바꿔놓는다. 나는 밤 11시쯤 동네 운동장을 걷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를 알고 나서는 배가 출렁이는 느낌이 들도록 일부러 빨리 걸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내 배가 출렁거리면서 지방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그렇게 30분쯤 걷다 보면 실제로 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 걸으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더욱 솟아오른다. 몸속을 바라본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몸속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똥배가 쑥 들어갔다. 덕분에 지금은 허리 사이즈가 31인치 이하로 줄었다. 그렇다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틀 정도만 건너뛰어도 그놈의 똥배가 또다시 슬금슬금 튀어나온다. 걷기 운동을 안 할 땐 똥배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왓칭은 내면의 작업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는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루 평균 호텔방 15개를 부지런히 치워야 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방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반짝반짝 치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온갖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혈압이 너무 높아 걱정이에요. 배도 볼록해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도무지 운동할 짬을 내기 힘드네요. 랭거 교수는 여러 호텔의 청소부 84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이 과체중인데다 배가 볼록 나오고 혈압도 높았다. 그 후에 교수는 84명 중 절반을 비밀리에 따로 불러 청소 활동이 운동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이 운동량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15분간 시트를 가는 데만 4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진공 청소기를 들고 15분간 청소하면 50칼로리가 더 빠져나가요. 방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하루에 15개의 방을 치우는 것은 2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 달 후 이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이 건강을 검진해 보았더니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다. 불룩 나왔던 배가 쑥 들어가고 삼중턱도 사라졌다. 혈압도 떨어졌다. 그들이 따로 운동을 한 건 절대 아니었다. 다만 교수의 설명을 들은 것뿐이었다. 반면 설명을 듣지 못한 청소부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몸이 변화를 바라보며 청소했다. 체중, 허리둘레, 지방, 혈압 감소. 무심코 청소했다. 아무 변화 없음. 고역이라 여기며 청소했다. 피로 독소 증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랭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청소하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청소할 땐 오히려 피로 독소만 쌓이는 거죠. 다시 말해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화한 것이다. 청소는 지겹고 힘든 것이라고 바라보았을 때 청소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됐다. 하지만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난 지금 시트를 가는 중이야. 또 40칼로리가 빠져나가겠군. 지금처럼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할 때마다 50칼로리가 빠진다고 했지. 청소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니 실제로 살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것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따로 운동하지 않고도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물질을 바꿔 놓는다. 그럼 사람이 몸과 마음이 아니라 음식이나 쇠붙이 같은 물질은 어떨까? 그런 것들도 와칭만으로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부터 짚어보자. 당신은 물을 마시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아마 그냥 무심코 마신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물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면 어떨까? 뭐? 생각? 두뇌도 없는 물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 그래? 당신은 내 말에 이렇게 눈을 부라릴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물은 당신이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당신이 무시하면 물도 당신을 무시한다. 거꾸로 당신이 물에 감사하면 물도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뚱땅지 같은 소리만 한다고 펄쩍 뛸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당신이 물을 마시기 위해 물병을 잡는 순간 그 물은 이미 당신이 마음을 읽고 변화해 있다. 물이 정말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을까? 캐나다 맥길 대학의 생물학자인 그레드 교수는 여러 개의 화분에 보리씨앗을 20개씩 심어두었다. 그리고 물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세 사람에게 각기 물병을 하나씩 나눠주고 30분간 두 손으로 잡고 있도록 해보았다. 물병 1. 물을 좋아하는 자연주의자가 잡고 있었다. 물병 2. 정신이 혼란한 정신병 환자가 잡고 있었다. 물병 3. 정신병 환자지만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잡고 있었다. 물병 4. 아무도 잡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세 사람이 잡고 있던 물병을 수거해 여러 개의 화분에 각기 뿌려주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파릇파릇한 보리싹들이 꽤 크게 자랐다. 하지만 자란 높이는 각각 달랐다. 과연 누가 만졌던 물이 보리를 가장 많이 자라게 했을까? 보리가 자란 속도, 물병 1을 뿌려준 화분, 가장 많이 자랐다. 물병 2를 뿌려준 화분, 가장 적게 자랐다. 물병 3을 뿌려준 화분, 두 번째로 많이 자랐다. 물병 4를 뿌려준 화분, 두 번째로 적게 자랐다. 교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물이 귀신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어. 정말 그랬다. 물에 대한 호감도와 보리의 키가 거짓말처럼 정비례했다. 물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그만큼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게 틀림없었다. 생각해보라. 인체의 70%는 물이다.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반드시 우리의 몸도 달라지게 된다. 그런 물병을 손으로 잡지 않고 물병에 글자만 써서 붙여놓으면 어떨까? 물이 글자에 담긴 마음까지도 읽고 변화할까? 물이 글자를 읽는다고? 당신은 이제 펄쩍 뛸 것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에모토 마시루 박사의 실험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 일본 IHM 종합연구소의 소장인 그는 한쪽 유리병에 물을 담아놓고 사랑, 감사의 단어를, 다른 병에는 증오, 악마의 단어를 써서 붙여놓았다. 한 달 후 물 입자를 분석해 봤더니 물이 결정체가 위와 같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사랑, 감사 딱지를 붙인 왼쪽 물은 곱고 반짝이는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해 있었다. 반면 증오, 악마 등 부정적인 딱지가 붙어 있던 물의 결정체는 형태가 흐리고 기형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단어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두뇌도 없고 글자도 안 배운 물이 어떻게 읽었을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마찬가지다. 한 개의 유리병엔 감사, 사랑이란 딱지를 붙여놓고 다른 한 개엔 증오, 망할 놈 등이 딱지를 붙여놓았다. 한 달 후 살펴보니 감사 딱지를 붙여놓은 밥은 잘 발효된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반면 증오 딱지가 붙은 밥은 곰팡이가 슬었고 검게 썩어 악취가 진동했다. 왜 바라보는 대로 변할까?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파인만 박사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실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 운명을 창조해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중 슬립 실험을 처음 실시한 건 이스라엘 과학원이 아니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을 끊임없이 실시해 왔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다. 즉, 미립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언제나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춰 변화한다. 이처럼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이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신이 부리는 요술은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르다. 생각에도 층이 있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변화하고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이 요술이 얼마나 경이롭던지 덴마크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보어는 이 요술에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다.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하이젠베르크도 미립자들을 무한한 가능성이 알갱이들이라고 불렀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미립자들은 우주의 모든 정보와 지혜, 힘을 갖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 물과 바위 등 어떤 것으로든 현실화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마법이 알갱이들이다. 미립자들은 불가사의하게도 거리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단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미립자들은 바로 곁에 있든 우주 정반대편에 떨어져 있든 아무 상관없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영원히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를테면 이런 거다. 당신이 입 천장에서 세포 몇 개를 떼어내 실험관에 넣는다. 그리고 당신 몸과 시험관에 각각 피부 반응 감지기를 부착한다. 그런 다음 당신은 가만히 있고 당신이 입천장 세포들이 된 시험관만 옆 건물에 갖다 놓는다. 심심해진 당신은 비디오를 틀어본다. 맑은 날 구름이 뭉게뭉게 떠있는 비디오군 내 마음도 평화로워지는 걸. 당신이 몸에 붙여놓은 피부 반응 감지기엔 평온이 반응이 나타난다. 그럼 옆 건물에 갖다 놓은 내 입천장 세포들은 과학자들이 당신이 입천장 세포들과 연결된 피부 반응 감지기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당신이 평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세포들도 평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배후의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 그럼 이렇게 요술 같은 지능을 가진 미립자는 대체 누가 창조해낸 걸까?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플랑크는 이 요술의 배후에는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립자들로 구성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긴가?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깨달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는 천국이 모든 곳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고 했다.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신처럼 모든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또 석가모니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했다. 누구나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 선뜻 그래 나도 노력하면 정말 신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든가 맞아 나도 마음만 먹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다. 내가 감히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일이 따로 있지 하고 가능성부터 쾅 닫아버린다. 가능성을 닫고 바라보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